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상점과 식당도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아직 마스크는 못 벗었지만 걱정은 훨씬 덜합니다. 이제 아이들 같이 날씨도 좋아지고 하면은 조금 더 코로나가 많이 방역도 좋아지고 한 상황이어서 나들이를 같이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광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곳곳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위드 코로나 대비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여러 분야에 걸친 일상 회복 추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남은 백신 접종률이 75%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을 전남도 방문의 해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팝 공연을 시작으로 11월에도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할로윈데이 등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 우려가 여전하다며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기본적 방역 수칙은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막판 정리를 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교실 수학 시간,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태도는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고 앞으로는 남은 30일을 지금 이 한 달이 지금 1년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한 달을 값지게 보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시험에 맞춰 신체 리듬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 대비 연습을 하고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을,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 과목을 공부하는 등 수능 시간표 적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철저히 수능에 맞게 재정리하고 낯선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푸는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이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물려 자칫 들뜬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정심 유지가 여느 해보다 더 강조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서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평소대로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차분하게 자기 패턴을 유지하면서 또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천년의 김치, 광주와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5개 나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김치 문화 체험과 사전 예약으로 재료를 받아서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또 명인들의 김치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 비대면으로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는 김치 명인 요리 교실도 개최됩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지문이나 머리카락, DNA까지 범죄 사실을 증명할 모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할 과학수사관들의 신조이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볼 법한 과학수사 기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건 다 깨졌는데 이거는 안 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괜찮은데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 차량.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번호판이 깨진 화면 조각을 모으고 윤곽을 다듬자
서서히 복원됩니다. 이번엔 자전거 절도범입니다. CCTV 영상 10시간치를 한 화면에 몰아넣자 땅을 쪼는 참새까지 움직이는 모든 걸 잡아냅니다. 여기서 자전거만 추리고 범인은 검은 옷을 입었다는 목격자 말대로 또 걸러내니 용의자가 드러납니다. 가상현실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 봄에 있었던 사건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게 혈흔의 방향이고 컵이 놓인 위치도 나중에 실마리로.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증거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진 몇 장으로 기록한 범죄 현장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찍히는 지문이 범인 검거의 열쇠였다면 지금은 스쳐도 범인은 검거됩니다. 과학수사의 꽃 지문 감식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나무처럼 표면이 거칠어도 추출이 가능하고 흐릿한 조각 지문이라도 주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과학수사관들이 가슴에 품는 신조입니다. 범죄도 진화하고 있지만 저희 과학수사도 그를 압도할 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반드시 잡힙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서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일할 수 없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과 여수 등의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장을 점거하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에 2년에서 4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원 3명에게 4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노조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크게 넘었다며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년 지방의 집값이 올해보다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해 내년 지방 집값이 올해보다 3.5%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4% 줄어든다는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 수도권의 집값은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20도에 가까이 올라 당분간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8도 안팎, 일부 동부 내륙은 오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다소 추웠는데요.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 모레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단계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순천과 광양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영암 20도, 장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최근 발족식을 갖고 기념관 추진 방향과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개 봉을 모두 오른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화물차 보행자 사고가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1,482건이 발생해서 235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탁송 차량 사고로 5명이 숨졌던 여수 한질 사거리 사고가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남구 월산 119 안전센터 부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의 노후주택 수립 활동을 펼칩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이 사는 노후주택 119곳에 대해서 지붕을 보수하고 벽지 등을 교체해주는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노후주택 1,500여 채를 수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